이번 시간에는 전류계와 전압계, 그리고 저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전류계와 전압계의 사용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전류, 전압, 저항 사이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우선 전류계의 구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류계의 구조는 눈금을 잃는 눈금판, 그리고 0점을 조절하는 0점 조절 나사, 그리고 전지의 마이너스 극과 연결하는 마이너스 단자, 그리고 플러스 극과 연결하는 플러스 단자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전류계의 사용법은 처음 전류계를 사용하기 전에 0점 조절 나사를 돌려서 0점을 맞춰줍니다. 그리고 전류계를 연결하는데요. 전류계는 회로에 직렬로 연결합니다. 다음은 전지의 플러스 극과 전류계의 플러스 단자를 함께 연결해주고 전지의 마이너스 극과는 마이너스 단자를 연결합니다. 그리고 이때 전류계를 연결할 때는 눈금이 큰 단자부터 연결해 주어야 합니다. 눈금이 큰 단자라고 하면 여기서 5A는 5000mA에 해당하고 500mA, 50mA 이렇게 작아지니까 처음 플러스 단자를 연결하고 난 다음에 마이너스 단자는 5A를 먼저 연결하고 눈금이 적게 움직이면 500mA, 그거보다 또 적게 움직이게 되면 50mA 이렇게 작은 단자로 이동하면서 연결해 주어야 합니다. 전류계를 연결할 때 주의할 점은 저항 없이 전류계만 연결하면 전류계가 고장나기 쉽습니다. 전류계 내부에 있는 저항이 매우 작기 때문에 전지와 전류계를 직접 연결하게 되면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전류계의 눈금을 읽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류계의 눈금을 읽을 때는 마이너스 단자가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부터 해야 합니다. 만약에 마이너스 단자가 여기 5A에 먼저 연결되어 있다면 5A 쪽에 있는 눈금을 읽어주면 됩니다. 지금 여기 전류계 사진에서는 0, 1, 2, 3, 4, 5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눈금을 읽어주면 되는데요. 지금 바늘이 1과 2 사이에 있으니까 5A에 연결된 경우에는 1.5A가 됩니다. 마이너스 극이 전류계 2번 단자와 연결되어 있을 때는 0, 100, 200, 300, 400, 500이라고 되어 있는 눈금을 읽어주게 되면 됩니다. 지금 바늘이 100과 200 사이에 있으므로 500mA 단자에 연결됐을 경우에는 전류계의 눈금은 150mA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50mA의 전류계가 연결되어 있을 경우에는 0, 10, 20, 30, 40, 50에 해당하는 눈금을 읽어주면 되는데요. 지금은 10과 20 사이에 바늘이 위치해 있으므로 15mA가 됩니다. 다음은 전압계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압계의 구조 역시 눈금판과 0점 조절 나사, 그리고 전지의 마이너스 극과 연결하는 마이너스 단자, 플러스 극과 연결하는 플러스 단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압계 역시 전류계처럼 0점을 먼저 조절해서 바늘의 위치를 0으로 맞춰 주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전압계는 측정하고자 하는 곳에 병렬로 연결해야 합니다. 아까 전류계의 연결 사진과 다른 점은 이렇게 선이 하나 더 있어서 병렬로 연결되었다는 점입니다. 병렬이라고 하면 이제 측정하고 싶은 곳의 전압을 전선을 하나씩 더 연결해서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됩니다. 전압계 역시 전지의 플러스 극과 플러스 단자, 전지의 마이너스 극과 마이너스 단자를 연결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전압계 역시 눈금이 큰 단자부터 연결해야 하는데요. 여기 있는 30V부터 연결하고 그 다음에 15V, 3V 순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아까 전류계의 경우 전지와 전류계를 직접 연결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전압계는 전지와 전압계를 직접적으로 연결해도 됩니다. 다음은 전압계의 눈금을 읽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압계 역시 전류계와 마찬가지로 어떤 단자에 연결됐느냐에 따라서 읽어주는 눈금의 위치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30V 단자에 연결한 경우는 0, 10, 20, 30에 해당하는 눈금을 읽어주면 됩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의 눈금은 10과 20 사이에 있으므로 전압계의 눈금이 16V 정도 됩니다. 다음 15V 단자에 연결한 경우는 0, 5, 10, 15에 해당하는 눈금을 읽어주면 되는데요. 지금은 5와 10 사이에 중간보다 약간 더 큰 위치에 있으므로 8V 정도 됩니다.
다음은 3V 단자에 연결된 경우는 0, 10, 0, 1, 2, 3 쪽을 읽어주면 되므로 1.5보다 조금 더 큰 위치에 있으므로 1.6V 정도 됩니다. 다음은 저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항이라고 하면 전류가 흐르는 것을 방해하는 정도를 저항이라고 하는데요. 단위로는 이렇게 동그랗게 쓰고 읽을 때는 옴이라고 했습니다. 이 저항은 전자가 지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정도를 저항이라고 하는데 전압이 같다면 저항이 커질수록 전류의 세기가 줄어들게 됩니다. 방해하는 저항이 장애물이 있어. 생기는 원인은 방해하는 도선에서 장애물이 있어. 전자가 지나갈 때 방해하는 장애물이 원자와 있어. 부딪히면서 방해하는 장애물이 전자들이 있어. 전자와 충돌하기 때문에 방해하는 생기게 됩니다. 장애물이 있어. 그래서 저항이 생기는 이유는 전자들이 이동하면서 원자핵과 충돌하기 때문에 저항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저항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어떤 물질이냐에 따라서 전류가 많이 흐르기도 하고 적게 흐르기도 하는데요.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도 다르고 도선의 길이나 단면적에 따라서도 달라지게 됩니다. 잠깐 정리를 해보자면 자, 같은 길이의 도선인데 한쪽은 단면적이 크고 한쪽은 단면적이 작습니다. 단면적이 작은 곳은 전자가 이동하는 통로가 적으니까 전자가 이동하는 통로가 적으니까 저항이 크겠죠. 하지만 단면적이 크게 되면 전자는 더 많이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류가 더 많이 흐르는 게 되고 첫 번째는 굵어지게 되면 저항이 작아지게 됩니다. 만약에 같은 단면적의 도선인데 한쪽은 짧고 한쪽은 길다면 전자가 흘러가면서 더 많이 원자와 만날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러면 전선이 길어지게 되면 저항은 커지게 됩니다. 원자핵과 전자가 부딪히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저항이 커지는 것. 그리고 통로가 클수록 저항이 작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인데요. 같은 길이의 도선, 그리고 더 짧은 길이의 도선과 단면적이 이렇게 1, 2, 4일 때 가장 저항이 큰 도선은 무엇일까요? 저항이 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길이가 길고 단면적이 작아야 한다고 했죠. 그래서 길이가 길고 단면적이 가장 작은 가가 저항이 가장 클 것이고 그 다음이 그 다음이 다 순서입니다. 그래서 저항이 가장 큰 도선은 가가 저항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이 다 순서입니다.